SK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다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지 않나요? 미디어데이에서 10개 팀 감독이 서로 우승팀 지목할 때도 SK 지목하는 감독이 아무도 없었죠. 손대범 기자는 이제 KCC 우승 예상했었고. 와, 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방송이 아쉽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SK가 우승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희연은 DB였나요? 컵대 우승 후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가 결국에는 2위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KT가 KT. 지금 수비력에 허운의 공격력이 좀 더 붙는다면 힘을 좀 있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LG가 그 자리 계속 지킬 것 같아요. 쭉쭉쭉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KT는 왠지 진짜 어이없는 팀한테 지면서 미끄러질 것 같고 저는 모비스로 가겠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살아남는 오뚜기 같은 네. 그런 면모를 믿어보겠습니다. 떡볶이 사기로 하죠. 여기 식구들 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9시에 주문해놓기. 자, 바꿀까? 내일 제가 KT 중계하는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박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L 서울 SK 우승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빠르면 지난주 주말 안에 네.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난 주말 경기를 통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최단 기록이에요. 네, 맞습니다. 46경기 만에 네. 최단 기간에 우승을 했는데 지금 페이스라면 이제 최다 승리 우승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물론 SK가 이미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경기에서 좀 주전들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좀 조절을 할 것인지 네. 안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페이스라면은 한 시즌 최다 승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세입니다. 기존 기록은 몇 승이었죠? 44승. 44승. 네, 44승 10패. 44승 10패. 남은 8경기에서 7승 1패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만만치는 않다. 그거는 만만치는 않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쫓다가 오히려 오버워크가 걸려서 좀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전희철 감독이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조절을 할 것 같아요. 2016년에 NBA 골든스테이트 같은 골이 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때 그죠. 13승 도전했긴 맞아요. 했는데 네. 그죠. 네, 이제 파이널 가가지고 져서 의미가 퇴색됐죠. 새로운 그렇죠. 기록을 쓰고 우승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는 최종 우승이니까. 맞아요. 통합 우승이 일단 가장 큰 지상 과제일 텐데 네.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SK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다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뭐 여기 거의 아무도 없죠. 없지 않아요 여기? 여기 아무 네, 아무도 없었죠. 네. 미디어데이에서 10개 팀 감독이 서로 우승팀 지목할 때도 SK 지목하는 감독이 아무도 없었죠. 없었어요? 네, 없었죠. 감독들도. 네. 왜냐하면 SK가 지난 시즌에 우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네. 오세근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왔는데 6강에서 KCC한테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SK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사라진 상황. 왜냐면 SK는 전력 보강이 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SK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손대범 기자는 이제 KCC 우승 예상했었고. 와, 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예상인가요? 오늘 네. 느낀 건데 네. 김동현 선수 돌아왔잖아요. 네. 저번에 현대모비스 꺾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거의 잡을 뻔했고 선수 한 명만 돌아도 이 정도인데 야, 뭐야. 뛰었으면 진짜 얼마나 대단했을까. 진짜 너무나 방송이 아쉽다. 장난이에요? 네. 장난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네. 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KCC는 너무 처절하게 틀려서 구단 KCC 팬들이나 구단들 빼고는 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가 우승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조희연은 DB였나요? DB는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우승 후보 아니었어. 컵대 우승 후보라고 하지 않아요? 정juk 기자는요? 저 현대모비스였어요. 현대모비스. 네. 제일 근접하네요. 제일 여기가 낫네. 제일 그나마 네, 독일 개긴인데 네. 그나마 정지욱 편집장이 제일 낫네요. 근데 현대모비스 멤버 갔다가 지금 저 성적 내는 게 말이 안 돼요. 멤버가 저렇게 좋은데 지금 네.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원이든 원이. 근데 멤버 구성을 보면은 사실상 왜 SK 우승을 점친 사람이 없지? 라고 싶을 정도의 멤버긴 해요. 아까 그 정지욱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작년 성적 때문에 아무래도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았던 것이 아닌가 네.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원희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과 좀 다르긴 했죠. 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원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라거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원희는 좀 한물 같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원희가 체중도 거의 KBL 처음 왔을 때 수준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희가 어쨌든 그 경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SK가 네. 경기력이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고참들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네.
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네. 수비해 준 게 컸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외국인 감독이 KBL 경기 보고 와서 EAS를 저는 마카오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일본 팀들이 휩쓸었거든요. 대만 팀들이요. 근데 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SK 여기 왔으면 SK가 휩쓸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나 좀 에너지 레벨 높은 수비를 통해서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레벨이 높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승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재님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원이 빠지면 SK가 많이 내려갈까요? 뭐 내려가지 김선영 선수도 많이 늙었고. 대신 누가 오느냐가 관건이지만 네. 뭐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는 잘할 수 없겠지. 그렇죠. 네. 다음엔- KBO는 외인 수준을 봤을 때. 근데 많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전시철 감독이 그 SK가 올 시즌에 대부분 원희가 공격에서 굉장히 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비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수비를 전시철 감독이 원하는 수비를 원희가 잘 이행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시철 감독 해놓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물론 원희만큼의 활동량을 가지는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겠으나 네. 뭐 우승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 시즌에 DB처럼 확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외국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K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헤인즈 떠날 때도 사실은 네. 이제 어떻게 그치. 하냐 그랬는데 원희를 결국에 데려갔죠. 누군가가 왔는데 그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잘 찾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는 게 네. 어쨌든 늘 그래도 반타작은 잘해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잘 뽑아왔기 때문에 원희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상 이제 그 원희 선수 시즌 중반에 은퇴 선언 비슷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또 나오는 이야기가 없나요? 뭐 한가는 이제 그냥 더 할 수도 있다. 갑자기?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SK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네, 아니면-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좀 더 어쨌든 시즌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아직까지 라스트댄스가 아닐 수도 있다 원희의. 그러면 다른 팀 입장에서는 절망스럽겠네요. 그렇죠. 뭐 다른 팀은 빨리 원희가 은퇴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KBL 을 캐스터가 시작하는 그 거니까. 우승콜 할 때도 다 라스트 다 얘기하는데 우승하면 어떡해. 근데 자밀 원희가 약간 본인을 위한 동기부여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치, 들어요. 그치.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쵸, 네. 그쵸.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상의 맞아요, 적을 맞아요. 가상의 적을 맞아요. 했듯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원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중하고 맞아요. 네. 진짜 농구랑 뭐 삶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끝까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만약에 그 중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면은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SK가 이렇게 진지기 우승을 확정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MVP 경쟁도 집안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손대원 기자와 정지욱 기자가 어떤 선수가 MVP를 탈 것인지 살포시 예측을 해봤는데 조현일 위원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안영준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같은 값이라면 뭐 그래도 좀 수비가 더 낮고 예, 또 국내 선수 트리플 더블이 거의 3시즌 만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저는 좀 MVP라는 그 방점을 찍는데 임팩트가 있죠. 네, 저는 임팩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영준 선수가 한 번쯤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뭐 외국인 선수 MVP는 아까 손대원 위원의 한간의 말처럼 자밀론이 이미 써져 있다고 트로피에. 언급 자체가 전파 낭비죠. 그러니까요. 예, 이미 뭐 거의 확정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의 남은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우승밖에 없습니다. 네. SK 통합 우승 현재로서는 뭐 밀리는 팀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보세요? 근데 약간 그 지루함과의 싸움이 이제 한 달 정도 시작되는데 그걸 잘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한 80%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SK가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KBL이 80점을 넘기는 팀이 두 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0점 내에 승부가 나다 보니까 SK가 강력한 느낌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SK가 강력한 느낌이 덜하지만 저걸 SK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게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멤버 상으로는 제가 늘 얘기지만 모비스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전력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한 팀으로서 봤을 때 조직력 자체가 남다르고 네. 이게 보통 KBL도 그렇고 한 시점 차로 앞서면서 전반 마치면은 이대로 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이 SK는 몰라요. 10점 지고 있어도 후반에 맞아요, 뒤집어요. 어느 순간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동점이 돼 있거나 뒤집어져 있어요. 그만큼 저는 후반에 그런 라커룸에서 조정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 네. 단기전에서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삼성하고 SK가
그 경기 SW 한 날이 있었는데 기자석 옆에 그 삼성 관계자의 지인이 오셨어요. 네. 그거 하는데 그때 원희가 전반에 5점밖에 못 내면서 15점 차로 삼성이 이기고 전반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삼성 그 관계자의 지인분께서 15점이면 좀 모자란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K가 이 정도는 삼성을 잘 아는구나. 이 정도는 뒤집는다 이거지 SK가 아니라다니까 3쿼터 시작 4분 만에 네. SK가 완전 뒤집어요. 그분이 농자랄이시네. 삼성을 잘 알고 SK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농자라네.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현대모비스랑 할 때 울산에서 했을 때도 원희가 전반에 2점 야투를 다 놓쳤어요. 네. 8점인가밖에 못 넣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기록지 30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후반에 몰아넣는 거. 지금 전반에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죠. 네, 맞아요. 그죠? 울산에 했을 때. 네. 그때도 보면은 후반에 조정하는 것들, 동기부여,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팀 같고 그중에 원희가 갑이다. 네. 전희철 감독이 이걸 좀 우려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역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뒤집을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좀 전반에 좀 잘해놨으면 네. 후반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감독 입장에서 너무 쉽게. 그렇죠. 네. 서로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 속은 탈고 있을 네. 거 아니야 전반에 보통. 네. 예. 뭐 선수들 만나면 SK 선수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다. 네. 예,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게 다 감독 귀에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또 그 다음에 전희철 감독의 타임아웃이나 이럴 때 보면 또 그런 스피치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좀 연애하듯이 이렇게 밀당도 잘 되고, 피드백도 잘 네, 되는 것 피드백도 같고. 빠르고 귀도 열려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분위기가 굉장히 수평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직적이면 그런 얘기 절대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전력 이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총재님이 또 슈퍼챗 2,000원 쏴주셨습니다. 예. 뭐 적정현, 뭐 허훈, 김낙현, 변준영 다 망인데 왜 김선영은 여전할까요? 올 시즌 기준으로 예. 근데 김선영도 저렇게 망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비가 한번 있어, 부상도 있었고 네. 당장 재단 시즌만 해도 폼이 떨어졌다 평가를 들었었는데 본인이 또 귀신같이 또 돌아왔고 그런 거 보면 연습량이라든지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한 선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전 방송에서 그 박재민 위원이랑 얘기했을 때 김선영이 예전보다도 더 운동 많이 해요. 본인 관리를 한다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뭐 탄산도 안 먹고 감자도 안 먹고. 맞아요.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근데 1%도 본인이 없어. 그 말을 하면은 꼭 잘하더라고 그 시즌에. 어.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저도 이번 시즌 덩크할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귀신같이 딱 해가지고 돌아오고. 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킬 줄 아는 거죠.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SK 밑에 있는 모든 팀은 SK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에 아마 모든 앞으로의 경기력을 집중을 할 텐데, 자, 오늘도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3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모비스의 경기였는데 KCC를 만났어요. 네. 경기 결과 어떻게 됐죠? 겨우 이겼어요. 겨우. 겨우 이겼죠. 겨우. 70보다 70. 네. 졌으면 모비스가 KCC에게만 2연패였는데 네.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2쿼터 야금야금 쫓아갔고 결국 2쿼터 24대 15의 저 리드가 굉장히 컸었고 마지막에 이승현 선수의 2점 맞아요. 다투가 안 들어갔죠. 힘을 외면했어요. 네, 그러면서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는 단독 3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표를 보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서울 SK 우승을 확정 지었고 8게임 반 차이로 창원 LG 그리고 울산 현대모비스가 오늘 승리 가져가면서 9게임 차. 그 LG와는 반 게임 차. 그리고 KT 수원 KT가 8.5. 그리고 대구항공각성사, 원주 DB, 그리고 안양 정관장, KCC, 서울 삼성, 고양 소노의 순으로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KCC랑 삼성도 치열하네. 네. 저런 그러게요. 은근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예, 진짜. 반경기 네. 차. 자, 보면은 이제 순위표에서 당분간 가장 관건은 SK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네. 그리고 6위에 누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LG, KT, 현대모비스가 너무 물리는데 네. 순위상으로는 LG가 제일 위에 있지만 제일 불리한 팀입니다. 일단은 KT랑 맞대결에서도 2승 3패로 밀리고 있고 또 총점도 26점이나 밀리고 있어가지고 그 동률을 만들어도 26점 차 이상 승리가 필요할 거고 네. 또 모비스한테도 2승 3패로 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동률이 돼서 절대 안 된다. 무조건 1승에 더 챙겨야 된다 이거고 KT는 현대모비스에게 3승 2패로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한테도 3승 2패 우위고 그래서 KT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동률이 제대로 제일 안심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KT가. 네. 확실히 그 2위를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럼요. 왜냐면 네. 완전 다르죠. 왜냐면 직행을 하기 때문에 요 전 경기에서 LG하고 모비스가 만난 경기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승부가 펼쳐졌죠. 왜냐면
완전히 모비스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비스가 갑자기 턴오버 3개를 하고 네. 마지막에 마레이의 멀리서는 3점슛까지 들어가면서 LG가 승리 거뒀는데 그 경기 직후 그 다음 날에 조상현 감독을 만났어요. 조상현 감독이 뛰어나오다 넘어져서 떼고 불렀죠. 진짜 그리고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왔대요. 그렇게 좋았냐. 근데 두 경기 선수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밀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끝나고 동현이 형하고 조동현 감독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네. 얘기는 안 했대요. 둘이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형제지만. 근데 그 조상현 감독 말로는 그렇게 한 번쯤 질 때도 됐다. 왜냐면 지난번에 자기들 마레이 빠졌을 때 조동현 감독이 30점을 이겼대요. 맞아. 그래서 그때 자기를 막 밟아놓고 이렇게 진 거 갖고 지금 그러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30점 진 것 때문에 지금 모비스하고 LG 밀리고 격차가 있는 거죠. 거기 네. 그렇죠. 7차가 많이 나죠. 근데 동률의 경우에 그걸 메꿔야 되니까. 근데 그 경기 끝나고 한 팬이 그 커뮤니티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조동현 감독이 그 체육관 뒤편에서 경기 끝나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안 펴요. 조동현 감독이. 아 그래요? 조동현 맞아요. 담배 안 펴요. 근데 그 담배 피는 걸 그 사진이 올라온 거 보고 진짜 스트레스 엄청 그 받고 사진 있구나. 끝나고 악수할 때 노루고 악수했잖아요. 아 진짜. 조동현 감독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5초 발에서 2번 걸리고 그러니까. 버저비터가 그치. KBL 역사상 없는 없는 그런 거죠. 수준이었으니까 없는 거죠. 자유투 2개 놓치고. 따라해 다시 재현하라 그래도 못 넣을 거예요. 거의 밀러 타임급 아닌가요? 밀러 이거? 타임, 티맥 타임 네. 급이었죠. 그러니까요. 번갈아 가면 3점 하나씩 넣고. 그러니까. 네. 밀러 타임이 8.9초 동안 8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는 1분 안 돼서 12대 0 스코어링 그러니까. 러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렇게 누구도 비디오 상상하지 게임은 안 되지. 못했던. 네. 네. 진짜 그런 승부는 진짜 타격이 꽤 클 것 같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KCC한테 그 KCC 는 다음에 졌죠. 박살 네. 났잖아요. 홈에서. 근데 오늘 만약에 졌으면 모비스의 시즌은 끝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데 오늘은 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2점 차든 20점 차든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이겨서 그래도 이겼죠. 근데 LG는 안타깝게도 그 경기 이기고 나서 KT전 KT한테 또 박살이 났죠. 났죠. 그러니까 탄력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세 분이 예측하시기에 지금 그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순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디가 결국에는 2위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결국엔 저 2위 자리를 지키는 팀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KT가 KT. 2위로 한번 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상황상으로 제일 유리해요. 네. 그리고 상황상으로. KT가 그 지난번에 삼성한테 졌죠. 삼성한테 지면서 뭐야 이거 2등 못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LG 잡아서 반등을 했고 이상하게 약팀한테도 형편없는 게임을 하는데 또 강팀한테도 크게 밀리는 게임은 안 해거든요. 최근에 또 허운 선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력에 허운의 공격력이 좀 더 붙는다면 KT가 좀 KT 올라올 힘을 수 좀 있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두 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KT가 유리하긴 한데 예. 저는 그래도 LG가 그 자리 계속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네. 누구도 연승도 연패도 안 하는 상황에서 쭉쭉쭉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그대로. 네. 꾸역꾸역 그냥. 네. 저는 창원을 TV에는 잘 안 가더라고요. 창원은 그 IB 스포츠가 자주 가서 네. 네, 저는 창원을 못 가는데 저는 모비스로 가겠습니다. 모비스로. 아, 네. 모비스가 정말 꾸역꾸역 살아남는 약간 그런 오뚜기 같은 네. 그런 면모를 믿어보겠습니다. KT는 왠지 진짜 어이없는 팀한테 지면서 미끄러질 것 같고 네, 이게 왠지 삼성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비스와 상대 전적도 밀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모비스가 그 패배가 너무 치명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좀 극복하지 않을까. 네, 남아있는 일정도 뭐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홈 경기가 약하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뭐 서로 다른 또 세 개 팀으로 가야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떡볶이 사기로 하죠. 떡볶이 사기? 떡볶이요? 네, 뭐 여기 1시간 기다리는 약간 떡볶이. 여고생 된 떡볶이 비싼 거 느낌인데?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식구들 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네, 9시에 어. 주문해 놓기. 좋습니다. 뭐 누가? 틀린 맨꼴찌가 사람들이? 맨꼴찌가 맨꼴찌가? 아, 이 세 팀의 아, 중에 2, 3, 4위에 4위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꿀까? 네. 자, 모비스, KT, LG였습니다. 네. 자, 기억해 놓고요. 내일 제가 KT 중계하는데 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나와요. 자, 여러분 박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왜 그러세요? 모비스 왜 그러긴요? 모비스란 기업을 좋아해요. 네, 첫 차도 현대였고. 네, 모비스가 부품이 또 수급이 잘 돼. 그렇죠.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